안녕하세요. 로열로더 투자전략가 로로쌤입니다. 2019년 1월 24일 목요일 퇴근길 시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코스피 같은 경우 0.81%, 코스닥의 경우 1.26% 상승하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인 날이었죠.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코스피는 2145포인트까지 기존에 계속 돌파를 못하고 있었는데 2130포인트 부근에서 저항을 받고 있었습니다. 네, 요 구간을 드디어 제대로 한번 뚫어냈어요. 제대로 한번 뚫어냈다. 여기 보여드리면은, 자, 기존에 2100포인트 넘어가면은 항상 2130포인트 요 부분에서 밀렸었단 말이에요. 최근에도 밀렸었고, 큰 저항은 아니에요. 이건 요거는 큰 저항까지는 아니에요. 기존에도 뭐 살짝 살짝 지지선 돌파할 때도 살짝 저항선 정도 되는 정도. 오히려 여기까지 왔다가 2100포인트 뭐 지지만 받으면은 얼마든지 더 위로 갈 수 있는 정도. 2130포인트 뭐 큰 저항은 아닙니다. 근데 일단은 넘어왔으니까 기분은 좋다. 요 정도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편으로는 조금 아쉬운 점은 2130포인트를 넘어서 2145포인트까지 왔는데 조금 아쉬운 점은 거래량이 없어. 거래량이 뭐 없다라고 얘기하기 좀 그러네. 네. 거래량이 그냥 평범해요. 거래량이 좀 이렇게 확 급등을 했으면 좋겠는데 거래량이 좀 부족하다. 평범하다. 요게 조금 아쉽긴 해요. 그래도 그거 하나는 5개티다 정도 생각하시면 돼요. 그거 외에는 전체적으로 좋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 여러분 그 오래 기다리셨던 700포인트 여기서 지금 며칠째 일주일째 계속 횡보하고 있죠. 드디어 700포인트 넘어서 700, 710 요 사이 안쪽으로 들어왔습니다. 710포인트가 아까 코스피에서 봤던 2130포인트 정도로 보시면 돼요. 700포인트 넘어가면은 710포인트 정도를 못 넘어가더라 라고 기존에 보여줬던 코스닥이 코스피를 이제 슬슬 따라가는 모양이죠. 그리고 요것도 5개티로 보면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거래량이 좀 줄었죠. 코스피는 평범한 거래량, 코스닥은 오히려 좀 줄어들었다. 요거는 좀 기분이 나쁘네요. 유일한 5개티라고 볼 수 있겠죠. 거래량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자, 그래서 간단히 정리해드리면은 코스피 2130포인트는 큰 저항이 아니다. 큰 저항이 아니다. 돌파했지만 의미를 크게 두지 마라. 이 정도로 볼 수 있고요. 코스닥 700포인트 돌파는 굿, 좋은 일이죠. 하지만 5개티가 하나 있는데 나머지는 다 좋았어요. 다 좋았는데 딱 하나 5개티가 거래량이 아쉽다. 그래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려면은 그래서 좀 좋은 조건으로 돌파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는 돌파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려면 내일도 좋고 내일부터 해서 다음 주 안에 거래량 증가가 나와야 한다. 왜냐? 수급이 좋았어. 최근 코스피 쪽으로 수급이 계속 몰렸었죠. 코스피 수급이 매우 좋았다. 외국인이 선물, 현물 매수. 현물은 주식을 뜻합니다. 현물과 주식을 매수했다. 매수가 나오고 있고 연기금이 귀환하고 있다. 자, 그리고 코스닥은 수급은 썩 좋지 않다. 하지만 외국인이 코스피 쪽으로 몰렸었단 말이에요. 코스닥은 좀 줄이고 있었고 그런데 외국인이 코스닥 매수를 시작했다. 추세 상승의 전환점
이 정도로 볼 수도 있겠죠. 근데 요거는 조금 더 봐야 될 것 같아요. 추세 상승의 전환점이라고 할 때. 자,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게 최근 코스닥이 어려운 이유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코스닥이 왜 강하지 못하고 좀 어려웠고 수급이 안 좋았는지 이유가 뭘까요? 저는 JP모건 컨퍼런스 이후에 제가 말씀드렸죠. JP모건 컨퍼런스 요거 끝나기 전에 말씀드렸죠. 끝날 때 즈음에서 헬스케어도 붙여드릴게요. 헬스케어 컨퍼런스 끝날 즈음에서 이제 재료 노출로 쉴 타이밍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제가 조금 쉴 타이밍입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억나시죠? 자, 쉴 타이밍이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매도가 나왔다. 쉬는 타이밍이. 개인만 매수했어요. 개인만 이 정도면은 참 죽어라 매수했다고 할 수 있어요. 죽어라 매수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시총상위 종목이라고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형제들이라고 할게요. 셀트리온 제약까지 셀트리온 형제들 삼성바이오로직스 이거 악재 해소된 거 아니냐, 이제 가는 거 아니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악재를 해소시켰잖아요, 작년에. 그래서 그 분식회계에 대한 논란이 고작 정말 소액의 솜방망이 처벌 벌금으로 마감이 지어졌고, 셀트리온 형제들도 대신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이후에 다시 한번 조사 들어가고 했는데 요런 부분이 조금 노이즈가 있다. 그리고 제가 제일 우려했던 부분은 약가이나 그 글로벌 빅파마들이 약가이 인하하기 시작했고, 자, 약값이라고 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보기 편하게 약가이나를 시작을 했고, 자회사로 바이오시밀러 기업 키운다. 이게 악재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거는 작년부터 제가 말씀드리면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노이즈가 없어져도 저는 당분간은 바이오시밀러가 좋지 않다고 봅니다라고 했어요. 당분간 바이오시밀러 저는 개인적으로는 안 보고 싶습니다라고 했고, 임상 3상 중심의 종목, 임상 3상이 진행 중인 종목, 올해 마무리되는 것들 있죠. 특히 상반기에 마무리되는 이런 종목들에 관심을 갖는 게 좋을 것 같다. 이거는 내내 계속 말씀드린 거죠, 반복해서. 그리고 또 어떤 쪽으로 봐야 하느냐. 최근에는 이제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쯤에서 이제 항암제 쪽, 표적 항암제든 항암제 관련 쪽으로 해서 이제 조만간 암흑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항암 쪽으로 강력한 종목들, 이쪽에 좀 관심 가질 만하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틈새 시장으로 줄기세포 쪽 볼 수 있다. 요거는 빠른 건 아니어도 바로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틈새 시장으로 줄기세포 쪽이 한 번씩 튀어나갈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대신 다른 쪽은 인삼삼상 종목들이나 이런 쪽은 아직 끝난 게 아니잖아요. 올해 이제 상반기에 혹은 하반기에 끝나고 있는 현재 진행 중인 종목들 중심으로 보시라고 했고, 이제 줄기세포 쪽 같은 경우는 한 번씩 이제 탄력이 있을 수 있다. 대신 그 탄력이 나올 때까지 좀 지루하게 쉴 것이다라고 했죠. 근데 오늘 파미셀이 한 건을 해줬네요. 보시면은 오늘은 자, 차트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동안 말씀드렸던 부분을 정리해드린 거예요. 파미셀이 오늘 아주 멋지게 한번 해줬죠. 알코올성 강경변 신약에 대해서 조건부 품목 커버에 대한 기대감이 나왔어요. 조건부로 품목 커버를 해주겠대요. 바로 그냥 상한가 직행해버렸죠. 오늘 이 이름이 어렵죠. 강경변 줄기세포 치료제.
이름이 셀그램 LC입니다. 셀그램 LC. 그래서 식품의약안전처의 조건부 품목 커버,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기대감이 좀 높다. 이 정도로 보시면 돼요. 이게 뭐냐면은 설명을 간단히 드릴게요. 간단히 설명드리면은 이게 알코올성 강경변 줄기세포 치료제 셀그램 LC. 자, 요거는 자가골수에서 중간엽 줄기세포, 자가골수에서 이제 채취하는 거죠. 채취한 중간엽 줄기세포를 이제 체외에서 배양한다. 그리고 이제 환자의 대퇴동맥 쪽 있죠. 해서 삽입해서 대퇴동맥에 삽입해서 5분에서 10분 정도 주사하면 되는 거야. 이 정도로 간조직 섬유화를 개선하고 간 기능을 회복시킨다. 아이고, 이러면은 뭐 대단한, 이게 되면은 대단한 거죠. 간 기능, 우리나라가 굉장히 이제 피로감이 높은, 스트레스 많이 받는 나라죠. 그래서 간이 굉장히, 간질환이 안 좋은데 엄청난 나라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개선시켜주는, 이제 못하가 났네, 개선시켜주는 치료제예요. 이게 되면은 국내 5호입니다. 줄기세포 치료제 5호. 뭐 아직 이게 뭐 완벽히 된 거는 아니죠. 완벽히 됐다기보다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이 정도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뭐 요 정도 이렇게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동안 안 좋았었는데 파미셀 같은 경우도 썩 좋지는 않았어요. 굉장히 지루할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제가 12월 달부터. 12월부터 보면 굉장히 지루해요. 오히려 밑으로 한번 쭉 내려가기도 했고 굉장히 지루한 흐름이었죠. 그러다가 결국 오늘 갭상승 나오고 아예 그냥 바로 직행을 해버렸습니다. 자, 그동안 제가 안 좋다고 했던, 제가 좀 관심을 안 갖고 싶다라고 했던 종목 셀트리온. 기업이 나빠서가 아니에요. 저는 셀트리온은 굉장히 혁신적인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업황이 안 좋다는 거예요. 이 바이오시밀러 쪽을 자꾸 견제를 하니까. 바이오시밀러 쪽이 유리한 거는 일단은 단가 경쟁에서 유리한 거잖아요. 단가 경쟁에서 유리한데 그 중에서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점유율이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특히 유럽에서는 뭐 램시마, 뭐 대성공했죠. 뭐 트룩시마도 잘 되고 있고 지금 허주마도 뭐 지금 미국에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이건 셀트리온은 다 될 가능성이 높아요. 뭐 다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정도로 지금 퍼스트 무버란 말이에요. 글로벌 시장에서 셀트리온이 길을 다 개척을 해나가고 있어요. 대단한 기업이에요. 그런데도 견제가 심한 거지 이제 바이오시밀러 쪽에. 글로벌 빅파마들이 가만 놔두질 않아. 막 20만원도 깨고 있잖아요 지금 최근에. 20만원 깨면은 가격 자체는 매력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가격은 굉장히 매력이 있어요. 제 기준에서는. 그런데도 장기적으로 들고 가실 분들이야 뭐 모르겠는데 저는 이 종목을 매매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당분간은. 셀트리온이 참 대단한 기업이고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기회는 맞아요. 20만원 아래에서는. 제 기준에선 그렇습니다. 기존에도 이제 20만원 아래 정도면은 굉장히 훌륭한 가격이라고 말씀드렸고, 자, 그런데 위로 올라갈수록 여기 14만원, 14만 5천원 요 정도. 박스권으로 치면 상단은 요 정도까지 잡아놓으면 되겠죠. 최상단은 24만원에서 24만 5천원 정도, 요 정도까지 잡아놓으면 돼요. 여기까지는 쭉 올라올 수 있다. 올라오면은 이게 이런 식이 되겠죠. 이걸 뭐라고 불러요? 박스권. 그럼 20만원 내려오면은 매수 24만원에서 24만 5천원 사이 가면은 매도하면 되는 전략. 보유자들은 잘 들으세요. 셀트리온 보유하신 분들은 이렇게 하면 되는 전략이에요. 그러니까 20만원 아래는 매력이 있다고 하는 거고, 그런데 제가 이 종목을 건드리진 않을 것 같습니다.
바이오시밀러 쪽. 자, 삼성바이오로직스도 마찬가지죠. 이쪽은 오히려 노이즈가 강했기 때문에 분식회계 위험으로 뭐 상장 폐지 실질 심사까지 가고 했으니까, 근데 상장 폐지는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정도 대기업의 경우 보통 상장 폐지까지는 잘 안 나와요. 참 그렇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이제 어느 정도는 차별하는 거니까. 그런데 대기업이 상장 폐지되면은 연관되어 있는 중소기업들도 타격을 너무 받으니까 그런 경향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중소기업들도 좀 어느 정도는 구제받을 수 있는 정도가 좀 그런 길이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좀 안타깝지만 일단은 이 종목은 상장 폐지가 되지 않을 겁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뭐 급락 이후 상장 폐지 실질 적격 심사 나온 다음에 그다음에 급등하는 척하더니 별로였죠. 결론적으로는 55만 6천 원에 있던 종목 그냥 박살난 거잖아요. 여기서 최근에만 해도 하반기에만 해도 박살난 거잖아요. 그냥 별로예요. 저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그렇게 예전부터 썩 좋아하진 않습니다. 차라리 셀트리온이 더 대단한 기업이라고. 물론 돈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많겠죠. 삼성의 미래 먹거리 산업이다, 바이오는. 계속 주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기술력은 저는 셀트리온이 지금은 훨씬 더 앞서 나간 기술력을 갖고 있다. 글로벌 시장의 선두주자, 퍼스트 무버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두 개 기업 비교하면 저는 항상 셀트리온의 손을 들었습니다. 당연히 이쪽을 볼 이유가 없죠. 분석도 안 합니다. 분석도 이쪽은 당장은. 예전에 딱 한 번 말씀드린 적 있는데 그거는 초기에 였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이거는 차라리 셀트리온이 더 좋다. 근거를 여러 가지를 말씀드렸었죠. 자, 대장이라고 할 수 있는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이 모양이니까 당연히 제약바이오가 어렵겠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셀트리온이 저렇게 못 가는데 이 종목이 좋겠습니까? 당연히 이 종목도 밑에서 기어다니고 있죠.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안 좋았고, 그럼 코스닥이 가기가 어렵잖아요. 코스닥 1위 종목인데 기분 좋겠어요. 요거는 한 65,000원 부근 보시면 돼요. 그리고 위쪽으로는 여기 이쪽 보시면 되게 83,000원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65,000원에서 이거 보유하고 계신 분 말씀드리는 거예요. 85,000원에서는 매수, 그리고 83,000원에서는 매도. 요 정도로 지금은 대응 전략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요 정도로 계속 반복이 나오고 있죠. 네. 그래서 다음에도 한 83,000원 가면 제가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다면 매도할 것 같습니다. 박스권 대응밖에 안 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보시면 돼요. 셀트리온 계열 그룹주는 계속 이랬어. 그리고 이제 최근에 작년부터 해서 대형 라이선스 아웃이 나오고 있는 유한양행, 이 기업도 라이선스 아웃이 나온 다음에 급등 한번 한 다음에 쉬어가고, 또 급등 한번 한 다음에 또 쉬어가고 쉬고 있어요. 근데 대신 방금 전에 봤던 차트들이랑은 다르죠. 셀트리온과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밑으로 내려가갖고 쫙 꺾여가지고 바닥에서 기어다니면서 이제 반등이 한번 나온 거고, 유한양행 오늘 조용했어요. 그런데 유한양행은 애초에 바닥 종목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애초에 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이잖아요. 그래서 유한양행이 한번 싹 가기 시작하면은 전체적으로 좀 바람을 몰고 올 수는 있다고 봅니다. 왜냐면은 요거는 어느 정도 관심 받았다 쳐도 두 번째 라이선스 아웃까지 관심을 못 받았죠. 이쪽은.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받쳐주지 않은 거예요. 유한양행. 제약바이오에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는데 라이선스 아웃 나왔다고 이 종목만 날리진 않겠다는 거죠. 좀 피해를 많이 봤어요. 업황의 피해를 많이 봤는데, 유한양행 같은 경우는 뭔가 한 건을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느낌이. 아니면은 매수세만 들어와도 사실은 기존의 라이선스 아웃 2개 들어온, 뭐 대형 라이선스 아웃이 2개나 들어왔는데 이걸 반영만 해주면 돼요. 반영만 해주면. 지금 반영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참고로 알고 계시고, 그리고 오늘 뭐 휴젤 같은 경우도 보톨렉스 쪽에서 미국이랑 폴란드, 독일 임상 3상 종료됐다, 뭐 이런 얘기 나왔죠.
그래서 반등이 나왔는데 이쪽은 그 보톡스 계열이잖아요. 그 보톡스 계열 같은 경우는 지금은 그냥 다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예전에는 보톡스 하면은 막 날라갔는데 요즘에는 좀 경쟁도 심해지고 하다 보니까 서로 이제 뭐 대웅제약이랑 그 저기 메디톡스랑 해가지고 계속 뭐 법적 분쟁 들어가고 있고 계속 얘기 나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이 조금 서로 부담이 되고 그리고 뭐 서로 경쟁도 되고 근데 시장 자체가 워낙 커요 보톡스는. 워낙 큽니다. 뭐 비슷하게 보면은 휴온스 같은 거 보시면은 휴온스 계열이나 이런 쪽 보면은 뭐 있을 때마다 이슈 있을 때마다 한 번씩 올라오려고 노력을 많이 하죠. 좀 작은 종목들로 해가지고 요런 종목들이 이제 올라오려고는 하는데 썩 지금 뭐 주가에 크게 반영이 되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이. 그래서 휴젤이 오늘 뭐 좋은 소식이 있다고 해도 한 4% 정도, 4%, 5% 사이 체면 차린 정도죠. 시장이 바이오주에 이제 수급이 조금 들어온다 하니까 이제 체면 차린 정도, 요 정도. 그리고 신라젠 같은 경우도 오늘 2%밖에 못 올라왔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바이오주가 이제 시총 상위주들이 안 좋아요. 보시면 바이오가 제약바이오 관련주가 시총 상위주가 안 좋다. 코스닥이라고 할게요. 코스닥 시총 상위주가 안 좋다. 뭐 코스피도 마찬가지지만 코스닥이 가려면은 제약바이오 관련주가 가야 되니까 이쪽이 안 좋아요. 줄기세포 쪽에 지금 좋은 소식 나오고 보톡스에도 좋은 소식은 한 번씩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게 지금 뭐 크게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썩 반영이 잘 안 되고 있어.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 좀 아쉬웠는데 오늘 그래도 수급이 오랜만에 들어왔어요. 중요한 포인트.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은. 이거 얻어가려고 지금 보고 계시는 거야. 제 얘기를 듣고 계시는 거예요. 중요 포인트는 외국인 코스닥 매수 연속적으로 들어오느냐. 이거 꼭 확인하세요. 연속적으로 들어오면은 제약바이오 관련주의 상승 추세가 이제 시작이 되는 걸 수도 있어요. 특히 물려있는 분들은 중요하겠죠. 이게 시작이 될 수도 있어. 그리고 대장은 제가 생각하는 대장은 오늘 말씀 안 드린 종목인데요. 대장주는 제가 생각한 대장주는 오늘 말씀 안 드린 제가 기존에 좋다고 많이 떠들었던 종목입니다. 숙제니까 이거는 숙제니까 여러분이 잘 생각해 보세요.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 중 하나이고 제가 기존에 좋다고 많이 떠들었던 종목입니다. 보통 2개 정도 떠올리셔야 정상입니다. 3개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2개 정도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포인트는 인상 3상 쪽에 제가 많이 맞춰 드렸으니까 최대로 따지면 뭐 한 3개까지도 떠올릴 수는 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나오겠죠. 그게 대장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그러니까 그 종목은 제가 숙제로 남겨드리겠고요. 조만간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뭐가 대장인지는. 숙제 그렇게 알려드리고 코스닥의 매수가 외국인 매수가 연속적으로 들어오느냐 요게 확인만 되면은 아주 좋아요. 그리고 또 하나 연기금이 코스닥을 강하게 매수하기 시작하면 코스피를 먼저 매수한다고 했죠. 그게 정상이라고 했죠. 집에 이사를 가면은 우리가 장롱이라던가 침대라던가 냉장고라던가 뭐 책상이라던가 이런 큰 가구를 먼저 배치하죠. 그리고 나서 자잘한 걸 놓잖아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주식도 큰 자금이 들어갈 수 있는 쪽을 먼저 세팅을 해야 돼요. 시총 상위 쪽으로. 그리고 나서 좀 더 작은 종목 중소형주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겁니다. 이게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이건 연기금이건 그 코스피 쪽에 먼저 매수가 들어와야지 진짜 시장이 좋아질 수 있다고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작년부터.
그러니까 코스피 쪽에 외국인하고 연기금이 최근에 들어온 거는 많이 말씀드렸죠. 뭐 연기금의 기관이니 뭐니 해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스닥이 외국인이 오늘 매수를 시작했다. 그런데 이게 연속적인 수급이 들어와야 된다. 두 가지예요. 외국인의 연속적인 매수, 그리고 연기금의 매수. 이러면은 코스닥도 날아가겠죠. 그 전까지는 좀 제한적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제일 중요 포인트예요. 제가 볼 때. 이 조건이 나와야 제약바이오가 이제 바닥을 찍고 추세 상승으로 전환이 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일부터 해서 다음 주까지 잘 보세요. 외국인이 코스닥을 매수하나 안 하나 눈 빨개질 때까지 보세요. 연기금까지 들어오면은 금상첨화. 이 정도로 정리해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약바이오주 안 간다고 걱정하신 분들 많을 텐데 저는 뭐 굳이 그렇게 걱정은 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밀릴 때 천천히 모아가면 된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천천히 모아가면 돼요. 한 번에 아무 데서나 몰빵을 하니까 힘든 거예요. 한 번에 아무 데서나 몰빵하면 힘들겠죠. 근데 적절히 분산 투자하시고 그리고 분할 매도하시고 하면은 뭐 조금 밀린 종목이 있을 수 있겠지만 오늘 같은 날 반등 확확 나오잖아요. 좋은 종목들은 멋지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동안 남들 이렇게 밀릴 때 혼자 강했던 놈들도 있죠. 오늘 언급 안 드린 종목입니다. 혼자 잘났다고 강한 놈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놈들은 기대감이 좀 있을 수 있겠죠. 오늘처럼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 같이 뭐 엄청난 급등이 나오진 않겠지만 적어도 동반해서 상승이 나오고 주가 레벨 자체는 높으니까 저항권으로 인식받던 부분을 뚫어내고 그러면은 추세 상승이 시작되면서 이끌어 나가지 않겠습니까? 대장주니까. 대장주를 매매하세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중요한 거는 대장주를 매매하라. 아시겠죠?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하단에 보시면은 구독 버튼 있죠.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 추천 눌러주시고 하면은 제 영상의 퀄리티가 앞으로 점점 올라갑니다. 제 신경을 더 많이 쓰겠죠. 그러니까 구독, 추천 꼭 눌러주시고요. 자,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섹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리즈로 제가 계속 말씀드리고 있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약바이오, 그리고 4차 산업혁명 관련주, 그리고 남북경협주, 요 세 가지 섹터를 순환매 형식으로 보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여기서 하나 더 넣으면 뭐 신재생에너지 정도 되는데 뭐 수소차나 이런 뭐 테마성이죠. 뭐 그 정도 될 수 있는데 요 정도만 매매하셔도 충분하고 뭐 엔터주, 게임주 뭐 이런 거는 일부만 가지고 매매를 하셔라. 큰 돈을 그쪽에다 다 뭐 넣는 게 아니고 이 크게 이 세 가지 섹터에다가 큰 돈을 넣어놓고 큰 돈을 매매하고 작은 돈으로 나머지 섹터를 매매하는 거다. 요 개념만 다시 한번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